악궁 확장을 했어요. 나중에 영구치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이 돼서 영구치가 다 나왔어요. 아직 삐뚤빼뚤하죠. 아직 우리는 치아를 배열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치아 교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악궁만 대략적으로 확장을 해서 양치하기 좋게 하고 매복치가 생기지 않게만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치아 교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 오늘은요, 내가 어렸을 때 소아 교정을 했는데 교정을 또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치아 교정을 해야 되거나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턱 교정을 했는데 성인이 돼서 치아 교정을 해야 될지 이런 질문이시라면 뭐 그럴 수 있죠. 어릴 때 소아 교정을 하는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제 주걱턱 일대와 무턱 일대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1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악궁을 확장을 조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급, 2급, 3급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1급 부정교합은 위턱하고 아래턱의 관계가 적당한 거예요. 그런데 턱 관계는 적당한데 치아는 삐뚤빼뚤할 수 있죠. 이런 걸 1급 부정교합이라 하는데 2급 부정교합은 아래턱이 좀 뒤에 있는 거예요. 3급 부정교합은 주걱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턱이 발달한 거죠. 자, 그랬을 때 1급 부정교합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영구치는 다 안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교정치과에 갔는데 이거는 악궁 확장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 친구는 아마 많이 악궁이 좁았을 겁니다. 악궁이라고 하는 건 치아를 배열하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치아를 배열하는 그릇 자체가 많이 좁은 경우에 양치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치아가 삐뚤빼뚤하다. 그러면 치아가 다 나기도 전에 썩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공간을 조금 넓혀주자는 거예요. 양치하기 좋게. 또는 치아를 조기에 상실해서 그 옆에 치아들이 이렇게 쓰러져 버린 거죠. 그러면 그 위에서 영구치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매복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악궁을 조금만 그쪽을 확장해주면 저게 매복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판단이 교정과 의사가 든다면 악궁 확장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악궁 확장을 했어요. 어릴 때 했겠죠. 나중에 영구치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이 돼서 영구치가 다 나왔어요. 아직 삐뚤빼뚤하죠. 아직 우리는 치아를 배열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치아 교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악궁만 대략적으로 확장을 해서 양치하기 좋게 하고 매복치가 생기지 않게만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치아 교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매복치 되게 놔두면 어때요? 그러면 나중에 교정을 할 때 그 매복치를 다시 나오게 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잇몸을 좀 열어야 됩니다. 뼈도 좀 쳐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잇몸을 열고 뼈를 치고 그 치아를 끌어당기는 매복치 견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과 노력과 통증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교정과 의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악궁 확장을 조금만 해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싶으신 분들도 전문가의 의견이 그냥 계속 똑같다 그러면 좀 해야 되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급 부정교합 치아 교정하는 이유는 아셨을 것 같아요. 2급 부정교합 환자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이제 뭐 액티베이터라든지 트윈블락, 바이오네이터, 헤드기어 뭐 이런 걸 써서 교정 치료를 했다고 쳐요. 아래턱을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이게 소아 교정이에요. 근데 이제 2급 무턱 부정교합은 아래턱이 성장할 때 그때 그걸 했잖아요. 좀 있으면 바로 영구치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어서 치아 교정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급 부정교합. 주걱턱 친구들은 어렸을 때 턱 교정만 한 거예요. 주걱턱을 밀어 넣는 목적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위턱을 앞쪽으로 성장시키는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걱턱을 넣는다고 잘 넣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래턱이 성장을 과도하게 할 때 이 성장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위턱의 성장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턱이 성장하면서 아래턱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래턱은 좀 뒤로 돌기도 하고요. 눌러주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턱 교정을 한 거예요. 위턱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왜냐면 위턱은 그 나이 때밖에 성장을 안 하거든요. 그때 빨리 위턱의 성장을 도와주면 나중에 아래턱은 더 커요. 이때 한번 이렇게 넘겨줘도 위턱 성장은 멈추고 나서라도 아래턱은 계속 큽니다.
그래서 그 교정한 게 계속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위턱을 끌어당겨주고 아래턱의 성장이 좀 있더라도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턱 교정인데, 이때 아직 턱 교정만 했지 치아 교정 치료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아 교정을 합니다. 언제? 성장이 거의 멈췄을 때, 제일 나중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때쯤, 대략 그때쯤 손사진 찍어보고요.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사이쯤 손사진을 찍어보고 성장이 멈출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걱턱 환자들 치아 교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가끔 이제 비대칭 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대칭 턱을 가진 친구들은 주걱턱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치료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보통 치료를 하게 되고요. 턱이 앞으로 자라나오는 게 주걱턱이라고 봤을 때 옆으로 자라는 게 비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턱이 좀 과도하게 성장하는 경우에 비대칭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걱턱 친구들처럼 좀 더 어린 나이에 비대칭을 잡는 교정을 하게 되고, 치아 교정은 나중에 연구치 교정 할 때 그때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무는데 똑바로 안 물리고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랫니가 윗니를 덮는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이 윗니가 아랫니를 이렇게 다 덮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물리고 옆으로 비끌려서 물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턱이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안모의 비대칭이 심해지게 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빨리 정상적으로 물릴 수 있게 해주고 턱 성장을 올바르게 유도해 주는 게 어릴 때 필요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성인이 돼서는 치아 교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소아 교정이라는 게 진짜 거의 어떤 교정일까라는 그런 약간 설명이 조금 필요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소아 교정을 하고 나서 또 교정을 하는 친구들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런 교정의 단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시기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뭔가 도움이 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소아 교정을 했는데 또 치아 교정을 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